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페트로스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페트로스는 그저 이론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페트로스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쾌락 피크닉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두 대장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 피크닉은 단순히 음식을 즐기고 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자고요. 피크닉 당일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피크닉 장소에 모였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는 다양한 음료와 가벼운 음식을 담은 바구니들이 놓여 있었고 모두가 자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페트로스는 모인 사람들에게 간단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쾌락주의 철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는데 특히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정한 쾌락이란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보통이 부재와 마음의 평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철학을 직접 경험해 봅시다. 페트로스는 이렇게 외치며 참가자들을 몇 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이 자신들만의 마음의 평온을 찾는 작은 활동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침묵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말없이 서로 미소를 지으며 마음의 고요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고마움 일기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각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줬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팀은 심플한 삶 체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바구니 속 소박한 음식들을 조용히 나누어 먹고 핸드폰도 없이 서로의 이야기와 자연을 감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나누는 시간이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피크닉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페트로스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피크닉을 통해 쾌락이라는 것이 꼭 화려하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간단하고 소박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페트로스는 그날의 성공을 기뻐하며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철학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종종 작은 모임을 가지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페트로스의 재미있고 창의적인 해석 덕분에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그 마을에서 단순한 이론이 아닌 매일의 행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철학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봄날 작은 마을인 알베로에서는 연례 봄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축제를 통해 긴 겨울을 보내고 다시 찾아온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즐거움을 나누곤 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마스터 테오가 사람들이 둘러앉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올해 그의 주제는 다름 아닌 스피노자의 신즉자연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테오는 말끔한 양복에 우아한 중절모를 쓴 채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알베로 주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계와 우리의 존재, 그리고 그 사이의 깊은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피노자의 이론, 신즉자연, 그것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볼까요? 먼저 그는 자연 속 무한한 상호작용 이해로 꽃들과 벌들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꽃이 피어나며 꽃가루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꽃은 벌이 꽃가루를 모으며 꽃 사이를 이동할 때 자신의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벌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서 꽃과 벌은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통한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동일시했습니다. 이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바로 이 자연의 모습 속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 속에서 신을 느낄 수 있을까요? 테오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밟는 땅, 숨쉬는 공기, 그리고 마시는 물 모두가 신의 표현이자 자연의 일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개개인의 존재 또한 자연의 한 부분이며 결국 이 세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신의 속성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중 톤이라는 청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과 신의 연결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테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토니, 진정한 자유는 바로 우리 자신과 자연이 하나임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세계와의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자신의 존재를 맡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깊이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테오의 말처럼 그날의 축제는 단순한 봄맞이가 아니라 그들이 자연과 신의 끊임없는 연결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이 아름다운 이론을 마음에 새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알베로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자연의 일부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었고, 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어린 소녀 엘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라는 누구보다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끊이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녀는 별이 왜 반짝이는지, 나비는 어떻게 날개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강물이 왜 흐르는지 항상 궁금해했죠. 엘라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세상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엘라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존 로크의 백지설에 관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지와 같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엘라는 한참 동안 이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론이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생 이모험길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백지설이 정말로 진실인지 자신의 삶에 구현하기 위한 탐험이었습니다. 탐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엘라는 마을의 오래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다양한 나무들과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엘라는 숲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으며 처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주 앉아 눈을 감고 바람새의 지저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엘라는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엘라는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농부, 대장장이, 선생님,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듣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작물을 키우는 과정을, 대장장이에게는 새를 다루는 기술을, 선생님에게는 학생들과의 수업 이야기를, 할머니에게는 전쟁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엘라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엘라 자신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고 사랑한 모든 경험들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백지였던 마음판은 이제 다채로운 색과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엘라는 존 로크의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깨달음은 단순했지만 심오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경험이 자신을 만들었고,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백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엘라는 마을 광장에서 큰 모임을 열고 자신의 무언가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백지와 같지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탐험하세요. 자신만의 이야기로 백지를 채워나가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엘라는 자신이 탐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모험을 위한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백지였던 마음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죠. 엘라의 메시지는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각자의 백지를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작은 도시 마르셀입니다. 이 도시에는 시간이 멈춘 곳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죠. 새로운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했고, 따라서 모든 것이 오랜 전통의 기반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에 시작하는 종탑의 종소리, 매일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카페에서 어른들이 마시는 허브차까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예정된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마르셀의 주민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일상에 익숙해졌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히 조화롭게 굴러가는 듯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심 무언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마르셀 중심부의 공원에 크게 나간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석 충돌이 아닌 마르셀 시민들에게 변화의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운석 사건이야말로 알렌 바디오가 설명한 사건 그 자체로 예기치 못한 변화의 기회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했지만 곧 이 사건은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점차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오가며 마르셀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예술가인 클로에는 이 사건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운석 파편을 이용해 새로운 설치 미술 작업을 했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업은 일종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예전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시도하는 것의 가치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과학 교사였던 피에르는 학생들과 함께 운석의 조각을 연구하면서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마을 최초로 과학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과학이 운석 사건을 계기로 모두에게 친근한 주제가 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마르셀 주민들은 저마다 새로운 진리와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렌 바디오가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의 충실성을 유지하며 변화를 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마르셀은 이제 더는 시간이 멈춘 곳이 아닌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마르셀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죠. 이렇게 마르셀의 이야기 속에서 알렌 바디오의 사건, 이론은 사람들에게 삶의 새 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충실성을 유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